자, 문제 2번 거래자료 입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자료 입력은 일반 전표 입력으로서 총 6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6문제가 출제됩니다. 6문제가 출제되고 이제 일반 전표에 해당하는 문제에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분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전표에 나오는 문제는 부가세를 전혀 고려를 하지 않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부가세가 있는 거래가 있고 부가세가 없는 거래가 있는데, 부가세가 없는 거래는 일반 전표에 입력하고 부가세가 있는 거래는 이제 메인 매치 전표에 입력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이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영수증 수치 명세서 작성입니다. 자료 설명부터 보겠습니다. 홍보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나누어줄 부채를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회사는 이 거래가 적격 증명 서류 미수치 과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자, 여기서 자료 설명에서 보면은 모든 답이 다 나와 있어요. 현재 지금 부채를 샀다고 하는데 뭐라? 불특정 다수에게 나누어줄 부채입니다. 불특정 다수. 불특정 다수라고 하면은 누군가 정해진 이제 상대가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즉 이렇게 오면은 이제 홍보용으로 막 주는 거죠. 아, 이것 좀 오세요, 이것 좀 오세요, 이것 좀 오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광고 선정. 근데 특정인에게 있죠. 특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선물 이런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접대비 계정 과목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뭐 특정인이라는 시험 문제에서는 언급하진 않아요. 언급은 하진 않고 그냥 이제 상대방의 이제 뭐 선물이라든지 그런 거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특정인이나 이제 특정인의 그런 차이점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적어본 겁니다. 자, 뭘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입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죠. 차변에 뭐라? 광고 선정비. 로행. 왜? 불특정 다수니까. 그러니까 특정인이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준 거는 광고 선정비 계정 과목이었어요. 그럼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으로 이제 이게 분계 처리를 하면 됩니다. 얼마? 8만원. 그래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면 돼요. 그럼 날짜는 언제냐? 여기 보시면은 날짜는 적혀 있습니다. 어디에 보냐? 요 날짜입니다. 요 날짜에 7월 8일에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에 7월 8일입니다. 출금 전표 또는 대체 전표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광고 선전비. 이제 코드는 아트 광고. 얼마? 8만원 해가지고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평가 문제 1번에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입니다. 자, 2번 영수증 수치 명세서 1과 2의 서식을 작성하시오. 여기서 영수증 수치 명세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수증 수치 명세서라고 했는데 영수증 수치 명세서 2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여기부터 입력을 합니다. 2에 입력하면은 이제 그 해당하는 1에 거의 체크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제 각각의 이제 신상 정보를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작성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영수증 수치 명세서라고 하면은 영수증에 대한 이제 비용 인정 범위가 이제 3만원까지입니다. 3만원까지가 영수증 비용 인정으로 받는데 이 금액에서는 지금 3만원이 훨씬 초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왜? 적격 증빙 서류가 있는데도 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즉 3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영수증 수치 명세서에 작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3만원 이하인데요? 그래도 여기는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는데 3만원 이하는 이제 비용을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3만원 넘는 경우에는 비용을 인정 못 받기 때문에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3만원 이하라도 여기서 입력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자, 거래 일자는 2019년 7월 8일입니다. 상호 아트 광고. 성명 누구냐면은
여기에 영수증에 성명이 적혀 있습니다. 김수빈 사업장 입력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합니다. 거래 금액 8만원. 구분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금 여기에 사항에서 지금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분 자체에서 해당한 거면은 입력을 하면 되는데 해당하는 게 여기에는 이제 광고에 대한 부분인데 광고에 대한 부분은 해당 그 입력할 난이 없어요. 그래서 없어요. 없는 경우에는 그냥 공란으로 띄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력할 부분은 없습니다. 구분 없고 계정 코드, 광고 선정비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조교는 뭐 그냥 적으면 되고요. 그 영수증 수치 명세서 2에는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영수증 수치 명세서 1에 대해서는 그냥 여기에 해당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공란으로 비워놓고 이제 8만원만 금액을 확인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입니다. 자,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인데 요거는 자동차 보험 증권이에요. 자동차 보험 증권. 그러니까 보험을 든 거죠. 자동차 보험. 보험을 든 거기 때문에 계정 과목은 뭘로 하냐? 보험료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차량 유지비 아닙니다. 차량 유지비는 이제 차 수리라든지 아니면 원상복구를 위해서 차량 유지비 계정 과목을 쓰지 보험료에 대해서는 차량 유지비 계정 과목을 쓰진 않아요. 그래서 보험이기 때문에 그냥 보험료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뭘로? 이제 농협은행으로 이체했죠. 이체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 자료 설명에 보시면은 7월 31일 자료 설명입니다. 본사 소유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보험계약을 하고 1년분 보험료는 농협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회사는 보험계약 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당연히 보험료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해야죠. 자, 평가 문제 1번입니다. 자,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입니다. 그 다음 2번 업무용 승용차 등록 메뉴에 보험기간을 수정하시오입니다. 자, 1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 증권이죠. 2019년 7월 31일입니다. 어디에 있죠? 7월 31일? 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보냐면은 이제 7월 31일이지만 이제 여기는 이제 그 계약일이 7월 31일로 돼 있죠. 그래서 2019년 7월 31일. 의무 보험은 이제 원래 이제 보험 가입하고 다음 날에 이제 그 있거든요. 이거는 안 보셔도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금액 얼마 66만 원 이렇게 보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뭘로 했냐 계좌로 이체를 했기 때문에 이제 보통 예금으로 대변에 회계 처리하면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회계 처리해 보겠습니다. 차변에 이제 승용차를 어디에 쓰냐 그러니까 제조냐 아니면은 영업용이냐 이건데 이제 자료 설명해 보시면은 본사 소유의 업무용 승용차라고 되어 있어요. 본사 소유의 업무용 승용차 그러니까 즉 800번대로 입력합니다. 보험료 자, 동부 화재보험 자, 동부 화재보험으로 입력합니다. 자, 차변에 어떻게 입력하냐면 차변에 66만원이에요. 그 다음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입력하는데 보통예금은 이제 농협은행으로 그러니까 즉 계좌번호로 있는 은행 그 거래처로 넣어줘야 됩니다. 농협 보통입니다. 66만원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밑에 평가 문제 2번 보시면은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등록되어 있어요. 241수 9750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험 기간이 언제냐면은 2019년 7월 31일부터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2020년 7월 29일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어요.
보험기간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수정을 하고요. 그래서 뭘로 보냐? 이걸로 봐서 이제 여기에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해가지고 1년간 보험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자,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입니다. 자,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은 여기에 보시면은 참고 수령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편물이에요. 우편은 무조건 영수증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라고 되어 있는데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국민카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여기에 자료 설명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료 1은 회사 임시주주총회 개최 안내장입니다. 발송을 위한 등기 우편 청구 수령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우편을 보냈다는 거예요. 우편을 보냈다는 거는 계정 과목은 뭘로 하냐? 통신비 계정 과목으로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 2는 해당 등기 우편 발송비를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에 신용카드 매출전표이다. 그러니까 즉 뭘로 하냐면 카드로 결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이제 결제일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제일에 이체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지급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근데 AT시험은 미지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해도 인정을 못 받아야 인정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지급금으로 해주면 됩니다. 원래 비용에 미지급 비용이 맞는데 여기는 미지급 비용으로 그 답지를 안 해놓기 때문에 그냥 미지급금으로 저는 하겠습니다. 사실 미지급 비용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치? 인정은 받는데 왜냐면 그 답지에 보면 항상 미지급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지급금을 해보겠습니다. 자, 8월 13일입니다. 차변에 이제 통신비입니다. 통신비고요. 이거는 등기 우편을 보낸 거기 때문에 서울 강남 우체국으로 합니다. 차변에 얼마? 매출 금액 적혀있죠. 75만원 되어 있고요. 다음 대변에 미지급금 계정 과목을 하는데 카드사는 무조건 카드사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무조건 카드 결제는 무조건 카드사를 입력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 2번에 적혀진 국민카드로 입력합니다. 얼마? 75만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